네, 여기는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제 경계값 문제, 호의성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예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꼭 알아두시면, 시험이 나올 때 또는 이제 과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포화상 방정식의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목적은 요 식을 바탕으로 볼티지를 구하는 건데, 볼티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기본식으로는 0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처럼 이렇게 로우 v가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에는 그 값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0이라고 가정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이 아닌 값을 가졌을 때를 가정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책 3개 있는 식 3-121, 132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D, 네, V, Y, DY가 이제 로브에 해당하는, 네, 마이너스 로브이죠. 네, 마이너스 로브이죠. 마이너스 로브에 해당하는 이 값이 되게 되는데,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3-133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두 개의 적분 상수들이 생겨요. C1, 뭐, C2, 뭐 C3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적분 상수들이 생기는데, 이 적분 상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조건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 볼티지가 그 조건이 돼요. 볼티지가, 요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물음표지만, 요 y는 0인 지점에서, 또 y는 2인 지점에서, 볼티지를 각각 이제 VO와 0볼트 이렇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값을 바탕으로 이제 상수, 여기 값에 해당하는 요 적분 상수들을 찾아준다. 그걸로 그저 네, 이걸 바탕으로 볼티지를 구해내는 문제 풀이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식을 제가 풀기에 책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수식을 설명하기보다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네, 각각의 중요한 스텝들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이 식을 네, 문제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식을 바로 드라이브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 이니셜 컨디션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네, 이 값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볼티지를 바탕으로 이제 뭐든 할 수 있어요. D를 찾든 E를 찾든 네, 캐피시턴스를 찾든 네, 에너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걸 찾는 과정은 앞서 풀이했던 공식에 따라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요 두 문제를 풀어보라 라는 전제인데 여기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 이거를 제로라고 들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A번 같은 경우는 이 식을 그냥 라플라시안을 씌워주면 되는데요. 먼저 변수가 x랑 y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기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dx, dy, dg에 해당하는 그런 라플라시안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미분을 두 번 하게 될 텐데 먼저 x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하면 이제 k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k제곱 a 똑같이 exponential 그리고 sin ky가 나오게 되고 네, y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동일하게 이제 이게 빨간색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여기서는 a랑 익스포넨셜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사인을 두 번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이 됐다가 사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있는 k만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k제곱 사인 k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증명을 하고 나면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A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0이 되는 거를 증명하는 문제이고,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콘스턴트라고 할 때 요거를 만족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A랑 X랑 Y로 나오고 있고, 여기는 코시 함수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함수라서 여기는 조금 공식을 적어가는 게 것을 추천드리고,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특별히 내지는 않으시지만 여기서는 봐주시면 좋은 점은 이제 a n 파이 b 제곱에 그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딱딱 쳐버리겠습니다. 똑같다고 이제 두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녀석은 이제 a 사인 이런 코씨를 두 번 미분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있는 요 항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얘는 그 값을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이게 마이너스 n 파이 네, 파이 b 제곱에 마이너스 붙어서 그 뒤에 똑같이 이렇게 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고 나면 0이 됩니다. 어떠한 그 콘스턴트를 가진 데 상관없이 이 식은 미분하면 이렇게 0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코시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시함수가 미분이 공식 기억이 안 나면 직접 유도를 하셔도 좋은데요. 코시함수 같은 경우는 어, 코시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함수들을 그냥 직접 미분을 해보시면, 네, 첫 번째 미분한 값은 이제 5 곱하기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네, 네, 여기 있는 요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코시 함수에 대한 정의가 생각한다면 딱 이것만 외워가셔도 될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칼티시안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실린더릭 코디네이트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릭 코디네이트에서는 네, 조금 공식이 다르죠. r분의 1, 파셜 r분의 파셜 네, 그리고 파셜 r분의 네, 파셜 v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텀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파이에 대해서는 r제곱분의 1, 파셜 파이 제곱분의 파셜 제곱 v, 마지막으로 g에 대해서는 네, 파셜 g제곱 파셜 제곱 v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히 우변항은 이제 로브이라고 해주는 게 정확하고요. 네,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게 문제 조건이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칼티시안이 아니라 실린더리컬로 풀게 되는 이유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책에서는 지금 각각의 경우를 둘 다 소개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R이 변하는 경우인 코엑셜 케이블 반지름 A랑 아우터 반지름 B, 물티시 VO랑 V0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동축선을 한번 그려보면 네, 이런 식의 동축선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뭐 안쪽에 VO 전원 꼽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바깥쪽에 0V 이렇게 달아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기 파이의 변화는 무의미하고 g의 변화도 무의미하죠. 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사실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변화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는 다른 문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기를 0이라고 보고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할 때 먼저 우변항이 0이니까 그냥 R분의 1은 없어진다고 봐도 동일하고요. 첫 번째로 이 식을 적분한 결과는 이제 파셜 R, 파셜 V에
적분상수 C1이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두 번째로 적분을 할 때, R을 R을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파셜 R분의 파셜 V R분의 1 C1을 적분하게 되는데, 이 식은 적분을 하고 나면, 그냥 V는 R분의 1을 적분했으니까 ln R이 되고, C1 플러스 C2. 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근데 V가 이제 R에 대한 V가 되겠죠? R을 변수로 가지는 V가 되겠죠? 네, 그럼 볼티지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볼티지가 0과 V0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VB가 0V가 되겠죠? VB는 0V니까 VB일 때 ln B C1 플러스 C2는 0. 네, 이 식을 바탕으로 이제 C2 값을 B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C2는 이제 마이너스 C1 곱하기 ln B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V는 이제 A 볼트일 때, A 위치일 때, 이제 ln A는 C2가 아까 요 값이었으니까, C1, 네, 마이너스 이제 ln B, 이렇게 C1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이게 VA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C1도 구할 수 있게 돼요. C1을 이제 VA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C1과 C2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C2와 C1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걸 그냥 대입한 값이 VO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이 값과 마찬가지로 이제 V, R은 네, 여기 보이는 식과 마찬가지로 네, 저는 이제 VO ln R 빼기 ln B ln 네,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이 식은 양변에다가 위아래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혀지고 여기도 B분의 R로 정리가 되는 거는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로그 정리는 그 하기 나름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그냥 이 공식을 그대로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미분할 때 주의하실 점은 변수는 R밖에 없으니까 굳이 뭐 ln 뭐 a, b, b분에 헷갈리지 말고 R에 대해서만 잘 비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R이 아니라 세타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간단하게 V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특이하게도 여기 익숙하지 않겠지만 파이에 대한 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 뭐 이런 변수는 C 이런 변수는 그냥 각 본인이 직접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서 얻은 결과를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게 되는데, 네, 이 문제를 푸실 때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초기 조건을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알파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알파일 때 값이 왜, K1 이제 세타가 되는가,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책에도 충분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딱 이렇게 왜 다른 식을 쓰는가, 네, 그리고 이 조건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이 점을 이해하는데 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은 구좌표계입니다. 구좌표계 공식은 이렇게 R제곱 이제 파셜 R 네, 요거 플러스 잘못 적었네요.
파셜로 나누고 여기다가 r제곱 붙은 거에다가 파셜 r제곱분의 네 파셜 v 그리고 그 다음 식이 가장 식이 복잡한데요. 스피리컬이 r 사인 세타 분의 1 파셜 세타 네 세타분의 파셜 네 이렇게 식이 드라이브 되고 마지막 식은 네 마지막이 뭐죠? 파이 네. 네,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면 왜 질문하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왜 여기 있는 요 식들을 합치면 안 되냐? 왜 합치지 않고 여기로 안 합치고 이렇게 나누냐? 라고 아마 이 장을 배울 때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앞선 문제도 적분을 순서대로 안 하고, 이거 나눠버리고 하면 적분값이 아예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의미하는 물리 정보가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적분을 할 때 값이 달라지는 걸 통해서, 이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마저 쓰자면, 네, 알파의, 네, equal 제로. 이런 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 아마, 이 R이 변하는 경우를 주로 문제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R이 I에서 R5로 가는 중에 볼티지 V1과 V2에 대해서 주어졌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적분하시면 되고요. 적분했을 때 값은 네, 이제 마이너스 R분의 네, 적분상수 네, 숫자 1, 2는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적분상수 두 개 나오는데 이제 V, R, I에서의 전압은 이제 V1이다. V, R5에 대한 식은 V2다. 이걸 바탕으로 연립방정식을 마찬가지로 계속 세워서 풀어주시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막 복잡한 식이 나오지는 않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복잡한 식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문제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음 문제로 중요한 문제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 문제에 이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보는 겁니다. R보다 큰 영역에서 사실 이렇게 보면 초기값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초기값은 여기 물질 2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하나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무한히 큰 데서 볼티지가 0이다. 이 조건을 가지고 찾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본 식을 바탕으로 볼티지는 네, 마이너스 R분의 네, C 하나, C 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R이 무한대일 때, R이 무한대로 가면 요 항도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C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가 R5일 때 네, R5분의 C가 V2더라. 좀 정신없게 적은 것 같아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C2 여기서 C2는 제로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C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C1은 마이너스 V2 R0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바탕으로 R호에 대한 식을 디라이브를 하면 V에 대한 식을 드라이브 하면 네, R5 오버 R V2다라고 이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이미지 차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지 차지로 문제를 푸는 거는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이게 어렵고, 생각보다 좀 외워두시면 좋은 식들이 있는데, 저희 교수님은 이런 공식 외워가는 거를,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고 이해하고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되실 확률은 낮아지겠지만, 네, 그렇게 이해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차지의 개념은, 어, 설명하기 어려운 볼티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점 있고, 네, 여기다가 0볼트 달아놓고 여기 점 전화 있는 경우에 포텐셜을 구하라 라는 게 가장 먼저 처음 나오고자 대표적인 문제인데, 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점 전화를 갖다 두면, 뭐 이쪽 영역에서는 당연히 원하던 대로 안 나오고 틀리겠지만, 원하는 영역 내에서는 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걸로 어떤 이미지 차지로 특정 영역에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이 볼티지 안에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보시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이 볼티지 초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점전화를 찾아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난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점전화 위치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든 어거지로 찾으면 맞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만족하는 조건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지 차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잘 찾아내셨으면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게 y는 0볼트 컨디션을 y는 제로에서 이제 0볼트 컨디션을 만족할 수 있는 점선을 찾았다. 그러면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간단히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 네, 간단히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볼티지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 XYC에서 이 거리를 바탕으로 보게 되겠죠. 이제 4파이 오랜만에 나오는 쿨롱 법칙인데 파이 입실론 네, Q분의 이제 플러스 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네, 이 값이 결국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요 영역에서의 볼티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푸는 것이고 g에 대한 변수는 무시하고 네, y랑 네, d에 대한 변수만 거의 다 남겠죠.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네, 점전화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했으니까 최종적인 식이 네, 요거는 그대로 나오고 네, 네, 요 빼기 이제 반대로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주어값으로 이제 볼티지를 표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필드다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볼티지로는 이제 적분하면 이제 이 필드가 나오고 이 필드는 계산하면 Q가 나오든지 로 V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캐피시턴스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이것들을 잘 종합해서 이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근데 볼티지를 찾는 게 사실은 이제 전자기하기 이번 턴에 나온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볼티지랑 이 내용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네, 이렇게 전체 플로우 저렇게 이어지는 플로우는 사실은 2번 단원이 아닌 앞 단원까지 전부 다 익혀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이 볼티지를 어떻게 구하는가, 네, 어떻게 추측하는가, 이런 로직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책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이 조금은 복잡하지만, 복잡한 만큼, 뭐 이걸 계산하라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Q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Q를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은, 볼티지를 저희가 구했잖아요. 그럼 볼티지를 구하는 것 바탕으로, 이제 이 필드는 이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로 이 필드를 구해요. 이 필드를 구하고 나면, 그 값이 이렇게 어떻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값을 이제 바탕으로 어, 입실론 제로 이거는 뭐냐면 y가 0인 지점에서 이 필드를 구합니다. y가 0인 지점에서 이 필드를 구하고 이제 뭐 거기에 방향 성분까지 좀 나눠주면 되겠죠. 정확히 엄밀히 스칼라로 나누기 위해서. 그럼 이 값이 여기에 로우 s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필드가 저희가 이전에 배울 때 평행판에서 이걸 배울 때 이거를 로우 s 나누기 입실론 제로다라고 했었기 때문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걸 계산하면 로우 s를 저희가 서페이스를 얻을 수 있는데 로우 s를 구했으면 로우 s를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네, 로우 s를 이제 서페이스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만 하면 그럼 그 양이 차지가 되겠죠. 우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판 같은 경우에는 컨덕팅 판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그러면 y에 대해서는 적분할 필요 없고 이제 x와 c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r이 0에서 무한대까지 그리고 0에서 2파이까지 해가지고 네, 앞서 구한 로에스 식을 R, DR, DR, D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이 적분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에스도 R에 대해서 좀 바꾸면 조금 더 쉽게 나올 겁니다. 저는 로에스를 어떻게 얻었냐면 이제 네, 먼저 Q 이제 D 지점에 있는 Q에 대해서 마이너스 네, 2파이 R제곱 R제곱 플러스 네, D제곱 플러스 G제곱 여기에 3분의 2승 3분의 2승이 붙는 이유는 여기 이 필드가 이제 이전에 쿨롱 법칙 할 때처럼 이제 R제곱분의 요 AR 벡터를 이렇게 곱해주는 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가 이렇게 3분의 2승으로 나오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이 이제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걸 바탕으로 이 필드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로에스가 구해집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이게 결국 무한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QD 이 파이는 생략될 거고요. 아, 적분법이 잘못됐네요. 여기 2파이까지 해야 됩니다. 네, 2파이까지 하면 이게 다 소거될 거고요. 이제 R제곱 플러스 D제곱 적분했으니까 1분의 2가 되겠고 무한대에서 0까지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나면 간단하게 이제 마이너스 Q라고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에 로에스 쪽에 D가 빠졌네요. R의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 여기는 R이 이건데 여기 D니까 D를 붙여줘야 되고요. 이 D도 여기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나면 Q D분의 D QD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최종식이 저는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막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